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기본서 학습을 하는데 수험생에게 도움이 될 만한 문제풀이 영상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과목은 시설 개론이고요. 1편이 건축구조, 2편이 건축설비인데 건축구조에서 저번 영상에서 1장 건축구조 총론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이번에는 2장 기초구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가 기초구조인데요. 네, 문제를 보기 전에 주요 키워드를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네, 기초 구조도 있고, 기초 형식, 건축물의 기초 구조, 터파기 공법, 기초 및 지하층 공사, 기반 내력, 줄여서 지내력이라고 하죠. 허용 지내력, 부동 치마, 이런 것들이 주요 키워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초 말고 이제 복합 기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묻는 문제도 있고요. 집안 조사의 종류, 기초 파기, 평판 대하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지정 및 기초 공사, 부동 치마의 원인, 네, 이런 주요 키워드를 미리 말씀드렸고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초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1번으로 딱 보이죠. 독립기초에 배근하는 부철근은 부철근보다 위쪽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써놨는데 정답 해설을 보면 부철근보다 부철근이 아래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독립기초에서 배근하는 철근 얘긴데요. 저도 처음 본 내용이고요. 일단 해설이 그렇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맞는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뚝의 개수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 서비스 로드를 적용한다. 기초판의 크기를 결정하는 경우 사용하중을 적용한다. 먼저 타설하는 기초와 나중 타설하는 기둥을 연결하는 데 사용하는 철근은 장부철근, 다우엘바어이다. 이 방향으로 배근된 기초판의 경우 장변 방향의 철근은 단면 폭 전체에 균등하게 배근한다. 네, 좋은 말들이었고요. 네, 옳은 지문들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기초의 형식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네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여기서 중요한 표현인데요. 띠 모양으로 하여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연속 기초네요. 해설을 보면 연속 기초가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에 해당한다. 구현 설명을 하자면은 원래 하나의 기초가 있는데 그 기초를 여러 개를 묶을 때 그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서 집안 또는 지정에 힘을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이 연속 기초라는 거라고 책에서 본 것 같습니다. 다른 병형 기초, 독립 기초, 복합 기초, 온통 기초 여러 가지가 있죠. 온통 기초는 지하실 바닥을 통으로 기초로 하는 것 같고요. 다른 기초들은 기본서를 보거나 다른 문제에서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기초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뭘까요?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이다 라고 써놨는데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직접 기초는 상부의 하중을 기초판으로 직접 집안에 전달하는 형식의 얕은 기초 구조이고, 말뚝 기초는 말뚝을 박아서 상부의 하중을 지중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깊은 기초 구조이다. 보니까 직접 기초는 뭔가 직접 한다는 얘기고, 얕은 기초 구조고, 말뚝 기초는 이 말뚝 박기 해보신 분들 알죠? 상대 말뚝을 밟고 이렇게 말뚝 위로 올라가게 되죠. 상대 말이 말뚝처럼 박혀 있을 때, 그럼 말뚝을 박아서 상부의 하중을 지중으로 전달하는 형식의 깊은 기초 구조라는 거 차이점이 있네요. 그래서 지문에서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라고 하면은 틀린 말이 되겠죠. 직접 기초는 얕은 기초 구조고 말뚝 기초는 깊은 구조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옳은 표현이고 옳은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초는 기초판, 지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초판은 기둥 또는 벽체에 작용하는 하중을 지중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가 펼쳐진 부분을 말한다.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이다. 말뚝 기초는 지지기능상 저지말뚝과 마찰말뚝으로 분류한다. 잠깐 실수했네요. 말뚝 기초는 직접 기초의 한 종류가 아니죠. 서로 다른 것이고, 맞는 지문은 3번. 지점은 기초를 보강하거나 집안의 내력을 보강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지정은 기초를 보강합니다. 집안의 내력을 보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말뚝 기초는 지지 기능상으로 저지 말뚝, 마찰 말뚝으로 분류한다. 이런 것들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 구조 및 협하기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은 지문이 5번인데 해설을 보면서 지문이 왜 틀렸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종류의 지정을 사용하면 부동치마를 방지할 수 없다. 부동치마를 방지할 수 있다고 써놨네요. 틀렸고, 지중보는 부동치마 억제에 영향을 준다. 억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라고 써놨죠. 두 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의 기초를 복합기초라고 한다. 복합기초가 두 개의 기둥에서 전달되는 하중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방식이다. 또 지식이 추가가 됐네요. 지문에서 연속기초라고 했군요. 복합기초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에 해당하고요. 웰포인트 공법은 사질지반, 사질지반의 대표적인 연약지반 계량 공법이다. 웰포인트 공법이 그렇다고 하네요. 점토질 지반하고 사질 지반은 다르겠죠. 그래서 정답 5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지문. 중앙부를 먼저 굴토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후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을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 한다. 아일랜드 컷 공법이라는 게 있는데, 중앙부를 먼저 굴토를 하고 구조체를 설치한 후에 외주부를 굴토하는 공법이다. 일단 뒤에서 또 문제로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단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초 및 지하층 공사인데요. 옳지 않은 것은 탑다운 공법. 탑다운 공법은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다. 근데 지문에서는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하다고 써놨고,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지 않다고 썼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됐고요. 나머지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지문들이고요. 아어시디 리버스 서큘레이션 드릴 공법은 대구경 말뚝 공법의 일종으로 깊은 심도까지 시공할 수 있다.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점 토질 지반을 안밀하여 물을 제거하는 지반 개량 공법이다. 오픈 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 파기하는 공법이다. 슬러리월은 터 파기 공사의 흙막이 벽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구조벽체로 활용할 수 있다. 네, 기본서를 이제 쭉 보면은 기본서를 정독하면은 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저는 아직까지 기본서 정독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나중에 기본서 강의를 듣게 되면은 그때 시간을 내 가지고 기본서를 정독을 할 예정이고요. 이 영상은 이제 그 과정을 하기 전에 이제 예습 차원에서 아니면 그 기본서의 강의나 정독 과정을 한 다음에 내용을 정리하는 복습용으로 이 영상이 활용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 및 지하층 공사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탑다운 공법이 넓은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심지 공사에 적절하다는 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집안 내력, 허용 지내력 문제를 보겠습니다. 집안 내력의 크기가 큰 것부터 옳게 나열된 것은 이것은 집안 내력, 허용 지내력의 크기 순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강한 것이 화성암이고 그 다음에 수성암, 그 다음에 자갈, 그리고 자갈과 모래의 혼합물. 이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자갈만 있을 때보다 모래하고 혼합물로 있을 때 더 셀 것 같은데 자갈이 더 세다고 합니다. 집안 내력이. 그 다음에 모래가 섞인 점토, 그리고 마지막에 모래가 나오는.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시험장 가기 전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암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치마의 원인. 건축물에 발생하는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가 보통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집안의 기초를 시공. 그러니까 풍암 집안의 기초를 시공한 것은 부동치마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른 부동치마의 원인을 보면은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 시공을 했을 때 어느 한쪽에 힘의 균형이 무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인이 되고요. 연약 집안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집안의 다른 기초를 시공했다. 다시 읽어보니까 연약 집안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집안의 기초를 시공했다.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연약 집안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집안의
어쨌든 분포 깊이가 다르다는 거, 그거에 착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태로 기초를 시공했을 때 부동치마의 원인이 된다. 지하 수위의 변동으로 인한 지하 수위의 상승, 이것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증축으로 인한 하중의 불균형, 뭔가 이런 불균형이 문제가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풍암 집안의 기초를 시공한 거는 부동치마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럼 부동치마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 현상이 아닌 것은? 구조체의 건조 수축은 구조체의 건조 수축은 부동치마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네, 나머지를 보면은 구조체의 균열이 가거나 기울어지거나 누수, 마감재의 변형, 이런 것이 부동치마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 현상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건조 수축은 부동치마가 원인이 아니라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OX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 저면은 동결선 위에 위치해야 한다라고 쓰면 틀린 표현이죠. 동결선 아래에 위치해야 한다. 이거는 입문 단계에서도 많이 강조가 됐던 부분이고요. 온통 기초는 부동치마 방지에 효과적이겠죠. 네, 온통 하나의 기초를 썼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 말뚝은 생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사용하며 반드시 상수면 이하에 설치한다. 네, 맞는 표현이었고요. 말뚝 기초는 동일한 건물의 지지 말뚝과 마차 말뚝을 혼용하여도 된다 라고 써놨는데 혼용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아일랜드 컷 공법은 중앙부를 먼저 급하게 한 후 구조물을 축조하고 주변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일단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트렌치 공법은 아일랜드 컷 공법과는 반대로 흙을 파내는 공법이죠. 그리고 중요한 현상이 하나 있는데 히빙 현상이 있는데 히빙 현상은 연약 점토 집안 굴착 시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밀려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문제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둬야 되겠고요. 회전식 보링은 주상도를 그릴 수 있으며 표준 관입시험, 베인 테스트 등과 같은 집안 조사법과 병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회전식 보링. 네, 그 다음에 표준관 시험, 스탠다드 페네트레이션 테스트인데 주로 점토 집안에 사용한다라고 썼는데 표준관 시험은 주로 사질 집안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사자가 모래 사자겠죠? 모래 집안에 사용한다. 점토에선 다른 걸 사용하겠죠.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는 사질 집안 점착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다. 베인 테스트가 점토 집안 점착력을 판단하는 시험이네요. 그래서 표준관 시험은 사질 집안이다. 그래서 사표라는 암기 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점토 집안은 배인 테스트라서 사표, 점빼, 좀 어거지로 외우게 만드는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표, 점빼. 네, 이렇게 넘어가고요. 평판 제하 시험은 제하판에 하중을 가하여 20mm 침하될 때까지 총 하중을 단기 허용 진해력으로 추정한다. 이 말 자체가 옳은 지문이라고 하네요. 일단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말뚝박기 시험에서 최종 관인량은 5에서 10회 타격간 최소값을 적용한다라고 써놨는데 평균값이 맞겠죠. 그 다음에 탄성체에 가까운 경질 점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이고 중앙에서 최대이다 라고 써놨는데 주변에서 최대가 되고 중앙에서 최소가 된다. 모래에서는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모래는 중앙 쪽이 잘 쌓이거든요. 네, 그거는 확실치가 않으니까. 네. 경질 점토에서 주변에서 최대고 중앙에서 최소가 된다. 요걸 기억해야 될 것 같고요. 샌드 드레인 공법은 연약한 점토질 집안의 모래 기둥을 형성하여 배수하는 공법이다. 말이 살짝 어렵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언더피닝 공법은 기존 건물의 기초나 지정을 보강해주는 방법이다. 네, 그 다음 것 좀 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동 침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평면 길이를 가능한 한 짧게 하거나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되도록 멀리하고 기초 상호 간에 지중보를 설치하거나 지하실을 온통 기초로 설치한다. 동치마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평면 길이를 짧게 하거나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멀리하거나 온통 기초로 설치한다. 기초 상호 간의 지중보. 만약에 D로 처리를 하게 되면 연속 기초가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해서 OX 문제를 봤고요. 다시 문제들을 보겠습니다. 기초의 형식.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의 형식은 연속 기초가 되겠죠. 예, 아까 봤던 문제라서 쉽게 넘어가고요. 기초 명칭. 기역 기초. 직접 기초는 기둥이나 벽체의 밑면을 기초판으로 확대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에 직접 전달하는 기초다. 그리고 지하실 바닥 전체를 일체식 축조하여 상부 구조의 하중을 집안 또는 지정에 전달하는 기초는 온통 기초가 되겠죠. 온통 기초. 1번 아니면 5번인데 5번이네요. 벽 또는 일련의 기둥으로부터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하여 응력을 띠 모양으로 한다. 이게 연속 기초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고요. 직접, 온통, 연속. 네, 문제 잘 봤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복합 기초 시공시 유의사항. 기둥에 뭔가 편심이 발생하면 안 되겠죠. 나머지는 옳은 표현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개의 기둥에 하중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사다리꼴 형태로 시공한다. 하중을 기둥에 균등하게 배분한다. 기초판에 충분한 강성을 유지한다. 부동 침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나머지는 다 좋은 말들이었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에 관한 사항인데 옳지 않은 거. 4번이 뭐가 문제인가? 직접 기초는 말뚝에 의하여 말뚝을 쓴다는 말 자체가 이상하죠. 직접 기초는 상부 구조로부터 하중을 말뚝 등을 쓰지 않고 기초판으로 직접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말뚝 기초는 쓰지 않는다는 거죠. 나머지는 맞는 지문이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립기초는 기초의 침하가 고르지 않아 부동침하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중보, 기초보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 복합기초는 기둥의 간격이 좁거나 대지 경계선 너머로 기초를 내밀 수 없을 때 사용한다. 연속기초, 줄기초는 벽 또는 여러 개의 기둥이 하나의 기초에 연결된 형태의 기초이다. 온통기초는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이며 매트기초라고도 한다. 온통기초가 매트기초라고도 한다고 하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안 조사의 종류 포함되지 않는 것은 오픈컷이다. 오픈컷 공법은 흙막이를 설치하지 않고 흙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기초 파기하는 공법이다. 집안 조사의 종류에는 오픈컷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안 조사의 종류에 포함되는 것은 지퍼보기, 물리적 탐사법, 회전식 보링, 표준 관입시험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여기까지 보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기초 파기 공법 옳지 않은 것 2번이네요. 트렌치 공법. 트렌치 공법은 아일랜드 컷 공법하고 반대라고 합니다. 반대로 흙을 파내는 공법이며 연약 집안에서 히빙 현상이 예상될 때 적용된다. 네, 지문을 보면 아일랜드 컷 공법과 반대로 흙을 파내는 공법까지는 맞는 말인데 연약 집안에서 보일링 현상이라고 써놨네요. 해설에서는 히빙 현상이 예상될 때 적용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었습니다. 맞는 지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픈컷 공법은 기초 파기에 있어서 건물 밑부분을 온통 파내는 것으로 종류에는 비탈면 오픈컷 공법과 흙막이 오픈컷 공법이 있다. 트렌치컷 공법은 집안이 연약하여 오픈컷 공법을 실시할 수 없거나 지하구조체의 면적이 넓어 흙막이 가설비가 많이 발생할 때 적용하는 공법이다. 역타공법은 흙막이 벽으로 설치한 지하연속벽, 슬러리울을 본 구조체의 벽체로 이용하고 기둥과 기초를 시공한 다음 점차 지하로 진행하면서 동시에 지상 구조물도 축조해 가는 공법이다. 아일랜드 컷 공법은 흙막이 벽이 자립할 수 있는 만큼의 경사면을 남기고 중앙부를 먼저 흙파기한 후 구조물을 축조하고 경사 버팀대 혹은 수평 버팀대를 이용하여 주변 잔여부에 흙파기를 하여 구조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초파기 공법에 관한 설명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집안 조사 방법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왜 옳지 않을까요? 평판 제하 시험은 시험추를 떨어뜨려서 타격 횟수 n값을 측정하여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평판 제하 시험이 아니고 맞는 지문으로 착각을 할 정도인데요. 표준 관입 시험에 대한 설명이었네요. 시험줄을 떨어뜨려서 타격 횟수 n값을 측정하여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 평판 제하 시험은 이제 기본서에서 이제 내용이 나오겠죠. 그걸 참고하시고요.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짚어보기는 인력으로 철봉 등을 지중해 꽂아 집안의 단단함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베인 테스트는 플러스 사인 자 날개형 테스터의 회전력으로 점토 집안의 점착력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물리적 지하 탐사법은 전기 저항, 탄성파, 강제 진동 등을 통하여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보링은 지중 천공을 통해 토사를 채취하여 집안의 깊이에 따른 지층의 구성 상태 등을 조사하는 방법이다. 아직까지는 뭐 내용들이 우리가 머릿속에 이렇게 착 달라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뭐 궁금하면 기본서를 미리 정독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집안 조사 방법 문제를 봤습니다. 평판 제하 시험 나오네요. 예, 평판 제하 시험이 여기 3번 지문에 나왔었는데, 시험추를 떨어뜨려서 타격 횟수 n값을 측정하여 집안을 조사하는 게 표준 관입 시험이었고, 거기서 이제 오답으로 등장했던 평판 제하 시험 문제를 보겠습니다. 평판 제하 시험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평판 제하 시험은 지면에서 실시한다고 했는데 틀렸다고 하네요. 예정 기초 저면에서 한참 아래쪽에서 실시를 하네요. 일단 문제의 답은 알아봤고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중 대쉬 침하 곡선으로 집안 반력 계수와 지지력을 구하는 원위치 시험이다. 시험은 지면에서 실시한다. 시험은 지면에서 실시한다는 틀린 표현입니다. 예정 기초 저면에서 실시한다. 제가 드래그를 잘못했고요. 제하판의 크기는 보통 30에서 45cm 각의 강판을 사용하고 최소 900제곱cm 이상으로 한다. 제하판에 하중을 가하여 20mm 침하될 때까지의 총 하중을 당해 집안의 단기지 내력으로 추정한다. 매회 제하 하중은 1톤, 9.8kN 이하 또는 예정 파괴 하중 W의 5분의 1 이하로 한다. 평판 제하 시험의 내용이 그렇게 딱 봤을 때 쉽게 이해는 안 되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잘 이해가 될 수도 있고요. 기본서가 그래서 참 중요하겠죠. 네, 이번에는 문제를 여기까지 확인을 해보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집안조사. 옳은 것은 표준 관입 시험이 아까 좀 전에 봤었죠. 전전 문제에서 표준 관입 시험의 n값이란 시험추를 30cm 관입시키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이며 주로 사질 집안 사표라고 했었죠. 사질 집안의 지지력 측정에 사용된다. 이게 옳은 지문이었고요. 나머지는 틀린 지문인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점토질 집안의 지중 응력 분포는 중앙부보다는 양단부가 더 크다. 양단부가 더 작다고 써놨네요. 이건 좀 어렵고, 평판 제하 시험 시 총 품화량이 20mm일 때 응력을 단기 하중에 대한 허용 진행을 한다. 단기라고 써놨겠죠. 그 다음에 말뚝 제하 시험. 말뚝 기초에서 구조 해석을 위한 주위 말뚝의 반력을 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문제에서는 수평 반력 개수를 구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문제 어렵네요. 주위 말뚝의 반력을 구하기 위해. 이렇게 내면 좀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어쨌든 해설에서는
주위 말뚝의 반력을 구하기 위해 실시한다. 말뚝 제하죠.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 학교 점빼라고 했던 점토질이네요. 사질이 아니고. 요런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점토질 집안의 기능의 점탕력을 판별하는 시험이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됐고요. 집안 조사에 관한 문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지정 및 기초공사 기출문제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3번 사질 집안의 경우 수직 하중을 가하면 적지 않은 주변에서 최대이고 중앙에서 최소가 된다. 이런 문제 패턴에서는 최대 최소라는 말이 거꾸로 됐을 가능성이 높죠. 중앙에서 최대이고 사질 집안은 모래가 아무래도 중앙 쪽이 최대이고 주변에서 최소가 된다. 수직 하중을 가했을 때.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됐고요. 나머지 지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은 지중해 구멍을 뚫어 그 속에 조립된 철근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형성된 말뚝을 말한다. 집안의 연질층이 매우 두꺼운 경우 말뚝을 박아 말뚝 표면과 주위 흙과의 마찰력으로 하중을 지지하는 말뚝을 마찰말뚝이라 한다. 동일 건물에서는 지지말뚝과 마찰말뚝을 혼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기성 콘크리트 말뚝의 설치 방법에는 타격공법, 진동공법, 압입공법 등이 있다. 지정 및 기초공사에 대해서 문제 한 개를 봤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3번 강제 말뚝의 현장 이음은 용접으로 한다. 이게 옳은 지문이었고요. 기성 콘크리트 말뚝 중 운반이나 말뚝박기에 의해 손상된 말뚝은 보수해서 사용한다고 써놨는데 손상된 말뚝은 장외로 반출한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요. 현장 타설 콘크리트 말뚝 주근의 이음은 필히 맞댐 이음으로 한다고 써놨는데 겹침 이음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4번 잡석 지정은 잡석을 한 켜로 세워서 큰 틈이 없게 깔고 잡석 틈새는 채울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이거 좀 냄새가 나죠. 채울 필요가 없다. 4층 자갈을 태워서 다져야 한다. 그래서 틀린 표현이 됐습니다. 5번에 밑단 콘크리트의 품질은 설계도서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설계 기준 강도 15메가파스칼로 한다. 10메가파스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됐고요. 지정 및 기초공사에 관한 문제를 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기출 그냥 문제 하나씩 해서 2문제 남았네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네요.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겠죠? 서로 다른 기초 형식의 복합 기공. 그럼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특정 무순함 기반의 기초를 시공한 거, 이거는 부동치마의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 다음에 연약 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의 기초를 시공. 이게 말 표현이 어려운데 이거 통으로 그냥 암기를 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연약 지반의 분포 깊이가 다른 지반의 기초를 시공했을 때 부동치마의 발생 원인이다.
4번 지하 수위 변동으로 인한 지하 수위의 상승. 이것도 부동치마의 원인이 되고요. 증축을 했을 때 증축을 한 부분의 하중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불균형이 발생한다. 그래서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치마의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비슷한 패턴인데요. 특정 안반층의 기초를 시공한 경우, 연안반의 기초를 시공한 경우, 이거는 부동치마의 원인은 아니겠죠. 나머지는 부동치마의 원인입니다. 연약한 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 연약한 층의 두께가 상이한 경우, 건물이 이질 지층에 걸려있는 경우, 지하 수위가 변경되었을 경우, 이질 지정을 하였을 경우 모두 부동치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부동치마 관련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이제 내년 시험에서는 새로운 기출 문제로 어떤 패턴의 문제가 나올지, 부동치마 관련 문제가 나올지 지금으로서는 꽤 궁금한 대목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시설개론의 건축구조 중에 기초구조에 관련된 문제들을 영상으로 한번 쭉 봤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도 기본서를 학습을 하셨거나 학습을 하기 전에 뭔가 이 영상이 예습이나 복습 효과가 반드시 조금이라도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설개론 스터디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